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2020년 8회차 2020년 10월 17일 날 진행됐던 기출문제, 저희 이번 영상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 1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린 슈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린 슈스텍이 얘기한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꼭 좀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 청사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의 행동을 포함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고객의 행동을 포함은 하지만 결국 청사진을 그린다는 건 우리 기업 또는 우리 매장에 우리 직원들이 그려야 되는 겁니다. 뭐 담당자가 그리던 간에 전사적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공유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함부로 고객의 행동은 집어넣습니다만 뭘 하지 말아라? 네, 고객의 행동을 당신들 마음대로 유추하지 말아라 라는 게 가장 기본 관점이에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뭘까요? 네, 주관성. 당신 마음대로 고객의 행동을 유추하지 말아라, 예측하지 말아라. 두 번째, 불완전성. 뭐 우리 직원들이 그리다 보면은요, 야, 고객이 여기선 안 그러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건 빼도 되겠지. 불완전성. 편향된 해석. 이것도 똑같겠죠. 우리 편한 대로 아마 뭐랄까요, 접점을 재단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의 행동에 대한 걸. 기술적 오류. 자, 이건 해당하지 않죠. 지나친 단순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 입장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자, 맞고 바. 서비스 계획 수립의 모호성. 자,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 다 마가 될 겁니다. 네 가지. 주관성, 불안전성, 편향된 해석, 지나친 단순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암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고객의 행동을 포함하는 게 서비스 청사진이긴 하지만 결국 그리는 건 이 뭐랄까요, 다이어그램도 아니고 약간 청사진을 그린다는 건 결국 우리 기업에 속한, 우리 매장에 속한 구성원이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만 좀 구별하고 계시면 쉽게 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서비스 디자인은 아마 뭐 학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전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5가지가 있어요. 사용자 중심이 돼야 될 거고요. 공동 창작, 이건 이제 전사적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순서 정하기, 이건 이제 시각화라고 부르거든요. 증거 만들기, 유형의 형태로 시각화라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총체적 관점, 이건 아시겠지만 뭐 환경 고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전사적이라는 관점일 거예요. 그럼 이 5가지예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서비스의 모든 환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맞을 겁니다. 아까 환경 고려라는 게 있었잖아요. 2번,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용자 중심. 3번, 무형의 서비스는 유형의 형태로 시각화시켜야 된다. 아까 증거 만들기라는 거에 유형의 형태로 시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4번,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디자인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 중심의 창작이 필수적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총체적 관점 또는 공동 창작, 전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의 순서대로 시각화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순서 정하기, 시각화라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 이 뭐 서비스 디자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대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5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요. 사용자 중심, 두 번째 공동 창작, 이건 전사적이라고 합니다. 괄호치고 쓰세요. 3번, 세 번째 순서 정하기, 이건 괄호치고 시각화. 네 번째 증거 만들기, 괄호치고 유형의 형태로 시각화. 5번째 총체적 관점, 괄호치고 환경 고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 무엇입니까? 표준안 작성이라고 물어봅니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되는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량적 또는 뭐 구체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1번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로 명문화한다. 무조건 작성해서 문서화된 걸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2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정량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3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시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맞습니다. 5번 최상의 표준은 고객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직원들이 아니라 핵심 경영진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뭐 앞에 보신 서비스 디자인 원칙에서 나왔던 보기와 비슷하죠. 이렇게 핵심 경영진만 뭐 합니다. 라는 관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사적이라는 관점은 뭐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면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답이 5번이지만 매번 뭐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그렇게 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5번부터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충분히 뭐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지향 개념이라 칭하기도 하며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고객 지향 개념.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소비자의 욕구 파악 및 만족을 위한 활동을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의미를 두는 마케팅 개념 무엇입니까? 이 두 줄의 의미를 다 기억 못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던 고객 지향 개념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보시게 되면요. 뭐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 복합적 마케팅 여기까지도 뭐 나와가지고 쭉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지게 되면 고객 지향 개념이라고 딱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마케팅 개념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뭐 영어로 나오긴 합니다만 보기가 고객 지향 개념이라는 거 갖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해당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스왓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 조직 외부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 여기서부터 벌써 답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 기회를 활용하랍니다. 조직 외부에 외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SWOT 그렇게 됐을 때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이 두 가지가 내부겠죠. 오퍼튜니티 기회, 스렛 위협 이 두 가지가 외부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외부의 새로운 기회 그러면 오퍼튜니티와 스렛이라고 따져봤을 땐 기회겠죠. 그럼 O가 들어가야 돼요. O가 알파벳 O가 자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강점을 최대화합니다. 강점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스트렝스, 위크니스 중에 네 스트렝스입니다. 그럼 S와 O가 들어간 전략을 고르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저 해석의 내용이 저렇게 뭐 저희 앞뒤가 바뀔 때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 내부의 강점을 최대화하여 외부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지 내부인지 스트렝스인지 위크니스 내부인지 오퍼튜니티 기회 스렛 위협이 외부인지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되는 저 해설 내용 해석에 문제 제시되는 해석은 아니겠죠. 문제에서 제시되는 워딩을 갖고 조합을 하시면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해가시죠? 그 관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저 SO, ST, WO, WT 전략을 조금씩 이름을 이제 바꿔가면서 예시들을 갖고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SO 전략 그러면 저희가 확대 전략이라고 불러요. ST 전략 그러면 안정 성장 전략이라고 부르고, WO라 그러면 우회 개발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WT 그러면 축소 철수 전략이라고 불러요. 각 내용마다 이름마다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한번 확대해서 확장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단어 선택에 적합한 걸 찾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자꾸만 두 번씩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요건 중 실질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실질성을 물어봅니다. 실질성. 자, 그럼 실질성이라는 내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떤 제품을 론칭을 해가지고요, 뭐 팔고자 할 때 시장에 뭐 예를 들어 규모, 크기죠, 크기. 몇 명이나 삽니까, 고객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디다 팔아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질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은 측정 가능성. 2번. 세분 시장의 충분히 크거나 수익성과 가치가 보장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실질성이겠죠. 실질성.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3번.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각각의 세분 시장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네, 차별화 가능성. 그럼 4번.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4번의 행동 가능성이죠. 행동 가능성. 5번. 세분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접근 가능성. 자, 이렇게 5가지 설명을 다 문제의 해설 부분을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 하나씩 연결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 문제가 다음번에 출제가 되면 이들 보기 중에 하나가 답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유형으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7번째 문제. 세분시장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시장 도달 전략 유형은 무엇입니까? 자, 부분시장 도달 전략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물어볼 텐데 보기를 볼까요? 다양한 세분시장에 단일 제품으로만 마케팅을 펼치는 유형.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다양한 세분시장에 세분시장을 세분화를 통해 나눠놨는데 이 여러 개 중에 특정한 시장이 아니고요. 다양한 세분시장이라는 건 여러 개 세분시장을 선택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4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3개를 밀고 들어갈 거예요. 부분시장 도달 전략이니까요. 그 중에 3개 시장에다가요. 저희가 만든 제품인 딱 뭐 플래그십 모델, 대표적인 모델 한 모델만 다 밀고 들어갑니다. 3개 시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는 마케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무슨 전략? 네, 제품 전문화 전략이라는 게 딱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를 다 읽지도 않았거든요.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만 마케팅을 펼치는 유형,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고요. 특정 제품 영역에서 강력한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여기 꼭 좀 기억하세요. 혁신적인 개발이 개발되었을 경우 매우 위험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전문화 전략이라는 걸로 딱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분시장 중에서 매력적이고 기업 목표에 맞는 적합한 몇 개 세분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다라고 나오고요. 거기에 키워드가 제품과 전략이 동시에 상이합니다 라고 나오면 네, 선택적 전문화 전략입니다. 꼭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고객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 한 개의 세분시장을 골라서요. 여기에 저희 회사 제품 라인업을 다 들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시장 전문화 전략.
뭐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 시장에 펼치는 전략. 한 개 시장, 세분 시장 골라가지고요. 여기에다 저희 플래그십 모델 한 모델만 딱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뭐 이 시장 도달 전략, 자 이런 거 한번 좀 한 번 정도는 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딱 6개죠. 전체 시장 도달 전략 2개, 부분 시장 도달 전략 4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 많았던 뭐 논란의 대상이 있던 문제입니다. 서비스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 중 다음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좀 보면은요 조금 아쉬워요. 예, 뭐 우유 제품이죠. 사진 하나가 있고 KIE는 뭐 아시겠지만 한국정보평가협회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유 칼슘 2배라고만 딱 표기되어 있는 포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밑에 나오는 5가지 이 포지셔닝의 방법, 이 보기를 5개를 가지고 유출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 처음에 정답을 물어보셨을 때 저는 경쟁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중에 다른 회사들은 못하지만 저희 회사만 할 수 있는 칼슘이 2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경쟁사와 비교되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저는 봤어요. 이 그림을.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이 정답은 뭐 아시겠지만 서비스 속성으로 발표가 됐어요. 서비스 속성이라는 건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아니 칼슘 2배 넣는 게 이게 왜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게 품질 관계다. 이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 칼슘 우유라는 이 전체적인 범주를 보면은요. 그 연구하신 교수님이 낸 전공 서적에 보면 제가 그분 성함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서비스 속성에 아예 이 칼슘 우유라는 게 딱 분류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속성이라는 게 맞아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봤던 경쟁사 입장은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 건 가격 관계, 품질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이 서비스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에 보면 우리나라 이유재 박사님 교재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연구된 논문 자료도 보면은요. 가격 관계, 품질 관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최고의 품질로 서비스를 포지셔닝 해가지고요. 제공해 주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계만 딱 떼내 가지고요. 이건 이거야라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정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공개될지 몰라요. 다시 한번 뭐 반영이 돼가지고 이 제기가 반영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답은 아마 수정이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 뭐랄까요? 이 뭐 정답 처리 뭐 이것도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속성이 맞습니다. 서비스 속성,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포커싱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서비스 속성 이 중에 대표적인 거 칼슘 우유라는 게 들어가 있다.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측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 유형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서비스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그림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자, 학자가 나옵니다. 전략론에서. 뭐 전략론에서 왜 학자가 뭐라고 정의하게 나오지? 유일하게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자가 정의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자,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이 키워드로 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헤스켓, 세서, 하트입니다. 네, 헤스켓, 세서, 하트. 이 세 사람이 주장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내용 중에 정의 내용 중에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자,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세요.
불만족을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 윈입니다. 윈. 일본에 있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이라고 나오면 네, 베리 레너드 파라수라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무엇인가 잘못된 것. 흔히 저희가 이제 something wro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존 스턴이겠죠. 존 스턴.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구별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과 잼케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브래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 AS의 품질 차원 중 물리적 환경 품질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물리적 환경 품질에 해당하는 거. 자, 이 품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애프터 서비스에 상호작용 품질이 있고요, 결과 품질이 있고 물리적 환경 품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건 상호작용 품질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상호작용 그러면 직원 얘기 나올 것 뻔하니까요. 그래서 태도 및 행동, 처리 시간, 자 이런 것들은 다 상호작용 품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과 품질은 전문성과 기술입니다. 네, 저희가 꼭 기억하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듣고 계시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기술, 결과 품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문성, 결과 품질이에요. 편의성, 아까 언급한 거 없어요. 처리 시간, 상호작용 품질이요. 태도 및 행동, 상호작용 품질입니다. 결국 따지면 편의성과 정책, 이 두 가지가 물리적 환경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드린 방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전략론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의 내용만 갖고 나는 좀 이해가 부족하다. 매 영상마다 또 저희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3회차 문제와 분석 자료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일정 부분에 기본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왜 강사님 교재는 기본서가 이렇게 짧아요? 그 이유는요. 기존의 내용이 있던 기본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CS 표준교육센터가 출판한 이서희 저자의 교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 교재를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앞에 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본서의 내용은 교재 외에서 나왔던 내용들 위주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잘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 구매하셨을 때 좀 안타까운 건 최신 문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최신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최신 기출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다 등록을 해드립니다. 네, 교재 구매하신 거에 대한 후기만 일정 부분만 좀 써주시면 전부 다 최신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해드리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좀 별로예요. 서적은 좀 별로예요 라고 하시면 요즘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PDF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나는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제 카페에 오셔서 아예 구매하셔도 되고요. 챕터별로 나눈 거, 그다음에 다중 출제되는 문제들, 연도별 문제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실 수 있는 카페니까요. 가입하셔서 실제로 문제집 구매하시면 모든 자료에 대한 시험 준비 자료에 대한 건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자료 확인해 보시면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입니다. 제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솔직히 안 바라겠습니다. 네, 합격하시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